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의 HBM 선점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신문에서는 점유율이 한 75%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건 너무 소박한 그런 점유율인 것 같고요. 올 하반기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100%의 점유율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HBM 선점 효과, SK 하이닉스가 독주 구도를 차지하고 있죠.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추격을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하겠다 하고 하지만은 아직 보이는 부분은 없죠. 그래서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뭘 하기만 하면 최초 HBM계에서 최초, 그 다음에 최첨단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AI 가속기 업체, AI GPU라든가 가속기 업체들이 HBM을 만일 포를 채택할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 고려 대상 회사가 SK 하이닉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참 재미있는 그 두 가지 단락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예전에는 게임의 게임의 규칙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자였지만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거, 바뀌어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의 열쇠는 수익성 높은 제품 비중을 얼마나 높게 가져가느냐에 문제가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그 제품을 팔고 분기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에도 결코 적지 않은 반도체를 팔았어요. 그러나 수익률은 뚝 떨어졌죠. 거기에 비해서 이 파는 이 물량을 따진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물량이 그래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그냥 7조가 넘었죠. 분기별로는 사상 두 번째의 실적을 기록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이게 스몰 마켓이라고 얘기하는 마이크론도 상당히 반도체를 파는 숫자에 비해서 이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끝까지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뭐 살아남는 자가 강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죠. 게임의 열쇠는 수익성이 높은 제품 비중을 얼만큼 많이 가져가느냐. 싼 건 박리다매란 말이 이제는 안 통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제품을 팔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해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익률이 높고 그런 제품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회사, 그것이 강한 회사고 그 회사가 살아남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HBM 선제 양산이 주는 그 메시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HBM이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시기는 25년 4분기죠. 연말에 엔비디아에 공급할 예정이죠. 시장 선점 효과죠. 그래서 최초 양산자가 독점적인 공급 지위 확보를 가능하게 하죠. HBM4의 가격 프리미엄도 다 가져가는 거예요. HBM3 12단에 비해서 대략 한 30 내지 40% 정도가 인상이 되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엔비디아의 차기 아키텍처인 루빈이 예정대로 출시가 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블랙웰처럼 약간의 발열 문제 아니면 서브렉에서 발열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조금씩 밀린다 그랬을 때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추격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그거는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기술 난이도가 높죠. 그 다음에 원가는 증가하죠. I/O 인풋하고 아웃풋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단자 수가 기존에 1024개에서 2048개로 2배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HBM4에 만드는 그 D램이 제 엄지 손톱만 해요. 대략 한 1점 몇 cm 정도 되는 거, 두께는 1mm도 안 되는, 거기에다가 2048개의 이 단자를 뚫어야 되는, 미세한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에다 기존 웨이퍼 대신 TSMC에서 로직 웨이퍼.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로직 웨이퍼가 어디냐면 요게 이제 기존의 웨이퍼고요. 기존의 웨이퍼고 요게 이제 HBM이란 말이에요. 요게 이렇게 하늘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로직 웨이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메모리 반도체에서 값싸게 저렴하게 생산하던 시대는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파운드리 라인이 없는 기술이 없는 SK 하이닉스는 TSMC한테 맡겼는데 이 로직 웨이퍼가 단가가 한 서너 배 비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대략 이 위에 만드는 D램은 원비 D램이죠. 저거는 한 장당 300mm 웨이퍼 한 장당 뭐 2000에서 2500달러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저 지금 로직 웨이퍼 같은 경우는 7000에서 8000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HBM 이제 3의 기반의 매출이 확대가 되죠. HBM도 뭐 지금 12단은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인 구조를 지금 하고 있죠. 엔비디아의 블랙웰 울트라가 여기에 채택이 돼서 하반기부터 양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HBM3 12단에서도 시장 점유율 우위를 확보를 했어요. 지난 1분기에 벌써 HBM의 그 점유율이 70%를 돌파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2분기 들어서 아직까지 삼성은 콜 통과를 하지도 못했고 마이크론은 이제 콜 통과를 하고 대량 양산 체계를 하고 있으니까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다 그러면 역시 SK 하이닉스의 HBM의 점유율은 75%가 넘어갈 거예요. 70에서 한 80% 사이. 시장 반응을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컴퓨텍스 2025에서 SK 하이닉스 전시관 부스를 방문해서 뭐라고 했냐면 JHH, 젠슨 황을 얘기하죠. Loves SK 하이닉스 문구로 호평을 했어요. 그래서 HBM4 초기 시장 점유율이 75%가 될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텍스 2025에서 젠슨 황이 이렇게 웨이퍼 여기에 전시물에다 JAHH 러브스 SK 하이닉스 이렇게 탁 사인을 한 것 같죠. 작년 1년 전을 돌아본다면은 젠슨 황이 삼성에 와서 이렇게 하고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12단 HBM3 8단도 지금 콜 통과를 못하고 있죠. 경쟁사들 추격 현황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HBM4로 SK 하이닉스를 역전을 해보겠다고 공언을 많이를 했는데 지금은 그 얘기는 물 건너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본딩 얘기도 나오고 있죠.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도 막 입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되는 게 뭐예요? 원시 D램의 수율이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뭐 이렇게 콜드, 핫 뭐 테스트에서 뭐 약간 50-60%의 뭐 수율이 나왔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양산 단계로까지 간 것은 아니다. 그리고 HBM4도 지금 이게 지금 뭐 6월 얘기를 하더니 또 7, 8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올해 말까지 개발 완료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HBM4에서도 지금 솔직한 얘기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올해는 물 건너 갔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연초부터 작년 말인가요? 이때부터 벌써 내부적에서 나오는 얘기는 HBM4에서는 사실은 경쟁이 어렵다. 그래서 7세대인 HBM4E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벌써 나온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마이크론도 HBM4의 양산 시기는 26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아직도 멀었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루비넷과 AMD의 MI400에 탑재된 HBM4를 26년 대량 생산할 계획인 거예요. 근데 마이크론의 소식은 제가 따로 좀 듣고 있는데요. 기술력이 상당히 빨리 잘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6월 아마 넷째 주 정도 돼서 제가 그 소식을 직접 관계자로부터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중국의 CXMT 창신 메모리죠. 지금 HBM2E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야 그렇게 저급한 건 좀 하지 말고 26년에 HBM3 양산을 목표로 해라. 그 다음에 또 DDR4도 생산을 줄이고 DDR5로 이거는 26년 그러니까 26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급한 HBM2E, HBM도
단종하고 DDR4도 단종하고 DDR5로 넘어가라, 이런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어서 경쟁자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또 한 가지 눈에 드는 거는 일본에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소프트뱅크하고 인텔이 손을 잡고 이 HBM 아닌 HBM보다 전기를 한 절반 먹는 새로운 AI 메모리를 공동 개발을 추진하자,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래서 합작사인 사이 메모리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 27년에 시제품 출시를 목표로 한다. 꿈은 좋죠. 꿈은 좋지만은 일본이 메모리 반도체 D램 생산을 하는 회사가 한 개도 없습니다.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아주 레거시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생태계가 완전히 없는 일본에서 소프트뱅크의 막강한 자금과 인텔도 뭐 지금 사실이 뭐 흔들흔들한 회사가 말로는 사이 메모리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HBM보다 전기를 절반으로 먹는 새로운 메모리를 만들겠다. 꿈은 야무지지만은 사실은 가봐야 합니다.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HBM 수요는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제가 또 전화를 받았더니만 HBM 수요가 꺾일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HBM의 수출이 막혔지만 중동,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사우디라든가 이 트럼프 정부와 미국 정부가 이렇게 중동 지역에는 세계 나라를 1, 2, 3등급으로 나눴어요. 3등급 같은 경우는 뭐 북한이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적성 국가들 이런 거를 아예 못 가는 거고, 중동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미국의 승인이 있으면 되는 그런 나라로 이제 세컨 이제 그렇게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게 트럼프나 뭐 이렇게 전부 다 가서 중동에다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하겠다, 뭐 이렇게 또 TSMC는 중동에다 반도체 회사를 설립을 하겠다, 이것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막히면서 중동 시장이 열리는, 그렇게 되면서 HBM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대래 뭐 서버 수요도 역대급이고 막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HBM 수요가 줄어들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트렌드포스에서 전망하기를 26년 내년입니다. HBM 출하량이 300억 기가비트 이상일 것이다. 이것이 전망치가 자꾸 늘어나요. 더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26년에 출하량이 300억 기가비트가 아니었습니다. 뭐 260 얼마 이렇게 됐는데 이 전망치가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대응 전략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현금 창출력이 강화되고 있어요.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그룹사가 219개였는데 리밸런싱 하면서 돈 안 되는 것들을 잘라버리고 돈 되는 것은 합종연행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현금 확보도 굉장히 많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차입한 금액도 지금 자꾸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청주 M15라든가 또 용인 원산면의 SK,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HBM3 매출이 증가하고 R&D 투자 확대를 하고 있죠. 전에 보면 삼성전자보다 R&D라든가 시설 투자에 그냥 뭐 거의 10분의 1 정도 이 정도였었는데 올해는 삼성전자보다 투자 금액이 더 높다니까요. 그래서 인재 확보는 삼성전자에서 2019년에 HBM 연구를 딱 그냥 문을 닫아버리니까 거기에 있던 그 수많은 그 좋은 인력들이 전부 다 SK 하이닉스로 갔죠. 얼마 전에 제가 만났던 대학의 반도체 학과에 자녀를 둔 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었는데, 그 아들이 한다는 얘기가 SK가 일순번 평택에 사세요. 두 번째로는 삼성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집이 평택에 있으니까 삼성전자에 왔으면 좋겠는데 흐름이 SK 하이닉스라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S급 인재를 계속 채용하고 있다는 사실, 광노정 사장이 SK 사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AI 시대의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 인력은 사람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HBM에서 빨리 쫓아가지 못하는 거, 아주 탁월한 인재가 없기 때문인 것은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SK 하이닉스의 HBM4의 선점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살펴보면
SK 하이닉스가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올해 10월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갈 건데, 그러면 4분기에 이제 납품이 될 거죠. 엔비디아의 루빈에 들어갈 거죠. 내년 이제 상반기부터 루빈이 출시가 될 것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의미 있는 그 점유율이 나오겠죠. 내년 상반기 뭐 이렇게 되면 HBM4는 점유율이 75%가 아니라 당분간 거의 100%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회사라는 게 자랑스럽고 어디에다가 내놔도 뭐 이렇게 꿀리지 않는 그런 좋은 모습입니다. 또 내일 모레 아니죠, 목요일 날 또 제가 원삼을 갈 건데 또 그 모습을 또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찍어서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